예, 바쁘신 가운데도 법제처를 깍두기로 띄워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깍두기가 없으면 아무리 잘 차린 밥상도 맛이 없을 것입니다. 예, 법제처는 건국 초기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국가 주요 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제 전문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6개월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총 968개의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차로 연내에 10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5건의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신설된 국정입법 상황실에서 국정과제 입법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55건의 주요 법안에 대한 법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재해, 건설재해, 공공의료, 의료데이터 등 다수의 법적 이슈에 대해 소관부처에 법적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31건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의 결정 선례 전면 공개 방침에 따라 각 부처의 1차 유권 해석과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5만여 건을 지난 11월 24일 국민들께 전면 공개했습니다. 향후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입법 지원입니다. 긴급 입법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부처 이견 등 지연 요인이 발생하면 법제처가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제 혁신입니다. 법령정비 조직 체계화를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던 각종 부담금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법제처는 총 3,454개의 시행령들을 전수조사하여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막힘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법령 해석입니다.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정부 유권 해석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나아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빠르고 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 거점 없이 적극 행정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법령 정보 제공의 혁신입니다. 일일 약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 정보 사이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이 일상 언어로 물으면 법령부터 판례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미래형 법령정보 플랫폼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국 약 3만여 건의 해외 법령 정보를 분야별로 제공하는 세계 법제정보센터입니다. 26년에는 로봇, 방산, 패션 분야, 해외 법률 및 규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자연어 검색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 사회와 미래 세대의 헌법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신 결정례를 분석하여 합헌선 심사 기준에 반영하고 법령 심사의 헌법 가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규제를 걷어낼 때는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할 때는 촘촘하게 법을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테일에 강한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깍두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말이죠. 영어로 안 해도 그냥 우리말로 치면 스위스의 무슨 법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AI가 뒤져가지고 스위스 말로 뒤져가지고 우리 말을 스위스 말로 바꿔서 스위스 말을 찾아서 다시 우리 말로 바꿔주고 이렇게까지 해줄 건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비가 이제 수천억 원이 소요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사업이 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1년에 한 15억 원 정도 투입하는 굉장히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로 현장에서 요청하는 법령들을 원문하고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3만여 건의 정보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스위스의 예를 들면 법령을 수집해가지고 뭘 하거나 이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나라에도 이미 시스템이 있을 거고 국가 간 협업을 통해서 그 자료를 연결만 하면 뭐 번역하고 해석하고 하는 건 인공지능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가능은 하긴 할 텐데, 그러자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아세안권의 한 4개국에 우리나라와 같은 법령 정보 시스템을 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미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그걸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한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챗GPT로 한글로 치면은 다른 나라 자료도 다 참고하지 않나요? 지금 상태가 어떤 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이 나라는 어떠냐 이렇게 치면은 한글로 치면 다 그쪽 나라 자료 검색해가지고 다 넘어오잖아요. 국제처에서 직원들이 이제 사실은 그 외부만 그 챗GPT를 내가 물어보는 예.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아니고 그냥 챗GPT에다 치면 그거 나오네. 다른 나라 것도 다 뒤져가지고 한글로 다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전문가들하고 좀 연구를 같이 해보시죠. 그 외에 법제처에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예. 그다음 교육위원회는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고.